코스피는 다시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뭐 저점 매수 타이밍을 살펴봐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정을 대비해야 될지 그 점도 상당히 좀 고민되는 흐름인데요. 3인의 전략에서 대응 전략을 알아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과 교보증권의 백주훈 차장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4일째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4일 연속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4일간 유입 규모는 2,300억 원을 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유가 급락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으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유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3위 키워드는 한국전력 3일째 반등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으로 한전이 3일째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정장에서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요새 유가는 매일매일 빠지는 것 같습니다. 금값 같은 경우는 뭐 양적 완화 기대감인가요? 일단 뭐 급반등은 했는데 유가는 4% 가까이 급락하면서 작년 10월 7일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글쎄 뭐 유가 떨어지는 게 뭐 일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글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 이런 부분이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을 것 같진 않은데 또 이제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는 글쎄 유가 급락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전 세계 증시가 급락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유가도 같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WTI 기준으로 지금 83.23달러, 어제 지난 주말에 3.8%가 빠졌고요. 브렌트유도 7월 선물이 100달러가 깨졌습니다. 98.41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이 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기업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개인 가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의 증가와 같은 효과 또 따라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저 세계 경기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각국 정부가 뭐 QE3라든가 LTRO라든가 여러 가지 부양책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부양책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주저하게 만든 요인이 바로 인플레이션, 즉 소비자 물가가 너무 높은 상태고 또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유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우려들이 좀 덜어졌다. 즉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는 게 물론 이제 그 유가가 떨어진 이유가 글로벌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그것이라서 좀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그건 그거대로서 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유가 하락만을 봤을 때는 경기에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오늘도 화학주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정유주하고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떨어지면은 제품 가격도 동반해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익 측면은 사실 이 절대 가격보다는 스프레드, 즉 원재료와 제품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이익이 정해진 측면이 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가 하락이 정유주나 화학주들한테 그렇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만은 올라갈 때 또 유가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정유주, 화학주들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 것들이 정유주들하고 화학주들에 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스프레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화학주나 정유주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있는 점 분명 뭐 부담이 되는 건 틀림없는데 유가가 하락한다고 해서 뭐 그게 뭐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든지 이런 면보다는 일단 뭐 긍정적인 측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좀 완화시켜주고 뭐 그러면서 어떤 그 정책, 글로벌 정책 공조 이런 부분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오른 종목이나 업종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전력, 그 중에서 조금 대형주 중에서는 한국전력 상승하는 게 좀 그 눈에 띄는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 어쨌든 3일째 지금 한국전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워낙 어려운 시장인데 이런 시장에서 한국전력 같은 종목이 좀 대안주로서 좀 부각될 수 있을지 백주훈 차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서는 업종들 중에서 뭐 내수 방어 종목들과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들 자체가 역시 약세장에서는 그 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큰 메인스트림을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고 대외 시장의 변수들이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전 역시 시장에 지금 머물고 있는 유동성들이 역시나 그 기업의 개별 호재라든지 개별 업종에 대해서 좀 몰리는 양상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전에 대한 자산 가치는 상당히 우량하지만은 뭐 실적 가치들 당연히 그 SOC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의 이익보다는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실은 명분을 지켜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전력난하고 실적 악화를 그 해치기 위해서 요금 인상을 준비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실적 호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업종 자체의 성격 자체가 이런 SOC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과 투자 대안으로서는 뭐 적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 적정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좀 유념을 하셔가지고 뭐 대안 투자는 가능하겠지만은 밸류에이션 매력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중장기 투자자한테는 그 오른 전략은 오른 포트폴리오 안에 포함하는 전략이 옳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전력 지금 뭐 그 트레이딩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3일째 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조금 매수하는 건 좀 무리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구간 내에서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위해서 이틀, 3일 연속 상승한 종목을 따라잡는 것들은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주는 역시 뭐 대안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뭐 3일 올랐는데 현 시점에서 매수하는 건 조금 무리가 아니겠냐 이런 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미국 고용지표 쇼크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쇼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만 명 예상했는데 7만 명도 안 늘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도 소폭이긴 하지만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 지표가 다 나빠지는 게 아니냐 좀 우려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나빠지면 사실 글로벌 경제 굉장히 좀 어려운 국면에 처할 것 같은데 시장이 가장 바라지 않던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이성호 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국 쇼크라고 볼 수 있죠.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6만 9천 명 증가해서 7만 명도 안 됐습니다. 2011년 5월 5만 4천 명 증가 후에 가장 낮은 증가치고요. 4월 취업자 수도 또 떨어졌죠. 11만 5천 명에서 7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3월 지수도 3월 취업자 수도 15만 4천 명에서 14만 3천 명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민간 부분 취업자 수가 8만 2천 명, 예상치 16만 명이 절반 수준인데요. 이렇게 취업자 수가 감소한 요인을 한 두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건설 또는 정부 부문처럼 일정한 특정 부분, 특정 산업 부분이 좀 부진했다라는 거고요. 건설 부분이 2만 8천 명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고 정부 부문은 1만 3천 명의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실 이 미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보다 올해 연초에 취업자 수라든가 이런 고용 지표가 훨씬 더 좋았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게 이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좀 따뜻한 날씨가 지속이 되면서 취업자 수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것들로 인한 반사 효과 때문에 지금 4월달, 5월달 취업자 수가 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도 또 많이 올랐죠. 미국의 실업률 5월 실업률이 8.2%로 8.1% 전월치보다 올랐고요. 예상치 8.1%보다 상회를 했습니다.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실업률이 올라간 건데요. 역시 이것도 구직자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노동시장 참가율이 63.8%를 기록해서 4월 수치 63.6%보다 다소 높아졌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 구직자 수가 높아져서 실업률도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미국의 QE3가 빨라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물론 거기에는 동의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번 달에 있을 FOMC에서 QE3가 나온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게 그 고용지표가 안 좋은 게 한 두세 달 정도는
좀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와야 좀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가서야 이제 QS를 하더라도 잡음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그 길은 열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바로 QE3가 뭐 이번 달 또는 다음 달에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요. 그렇지만 기대감은 뭐 계속 살아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지표 나빠진 거는 분명 뭐 부담은 되는 부분인데 연초에 사실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따른 어떤 반사적인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그러니까 뭐 지표 자체가 나쁜 건 맞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좀 확대 해석해서 비관론적으로 뭐 확대하는 것 이런 것도 좀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스페인이 목요일 날 국채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국채 금리가 10년물짜리가 6.6%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번에 발행하게 되면은 7%를 넘어가는 게 아니냐, 7%를 넘어가게 되면은 구제금융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백주훈 차장께서 유로존 상황 좀 정리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유로 시장의 큰 버팀목이라고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연쇄적으로 시장의 큰 하락을 맞이하면서 그 주말장과 그다음에 월요일 날 맞는 시장 자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 시장의 고용지표 악화도 또 한몫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스페인의 사태는 그동안에 벤키아 은행이라고 하는 디폴트와 그다음에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역시 독일 쪽, 그 유로존을 지키고 있는 독일과 프랑스 쪽, 특히나 독일 쪽에서 이런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견도 나왔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의 경제 규모가 그동안의 그 유로존 위기의 촉발이었던 그리스보다 5배 이상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들이 결국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 이런 구제금융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의 여파가 유로존 전체 시장에 그 미칠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독일의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독일은 유로존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은 전방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유로존 전체가 결속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유로존 시장에 특히나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시장이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감까지 나타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유로존 시장의 그 리스크가 촉발됐던 요인이었던 그리스의 위기가 도미노 형태로 스페인과 뭐 이태리까지 또 확산될 수 있다라는 조짐 자체가 시장의 경색의 큰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 상황, 사실 뭐 여기서 유로존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뭐 목요일 날 스페인이 국채를 발행한다는 점, 그래서 또 한 번 목요일 날 좀 고비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날 뭐 전후에서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도 결정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번 주 중반 정도의 유로존 관련해서는 또 한 번 어떤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1800포인트 선 붕괴입니다. 개장 초부터 뭐 상당히 분위기 안 좋고 지금 1780포인트대, 장중에는 1780도 깨졌었는데요. 코스피는 그래서 뭐 연저점 수준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서 지금 주식을 사야 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지 상당히 뭐 혹은 뭐 팔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전략 세우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백준 차장께서 전략 좀 세워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유로존 시장의 위기와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경기 하강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의 결국은 경기 상승을 위한 부양책들이 좀 미진하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실물 자산과 그다음에 금을 비롯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의 선호 현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국채 역시도 불안한 상황이고 세계 각국의 국채가 시장 내에서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실물 자산 중에서 유일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역시나 거의 끝부분까지 오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글로벌 경기의 큰 축이었던 미국과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시장의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위험 자산의 저가 메리트를 보고 다시 한번 유입이 된다는 부분, 특히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의 전환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지수가 무너지면서부터 1800선대 이하로 떨어지면서 시장의 수익성이 양호한 IT라든지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들은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제 조건인 외국인들의 수급이 경향적인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는 시그널이 보인다라고 하면 역시나 하반기에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선투자가 먼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시장은 큰 축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의 탐색군과 반등의 중심에 설 수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저가 메리트를 갖고 있거나 과매도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크게 두 개의 중심축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역시 안전한 투자 방법은 메인스트림을 찾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 확인을 하시면서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IT 부품주와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전방위적인 완성업체에 대한 관심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IT 자동차 이런 쪽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지금 뭐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좀 돌아서야 되는데 뭐 그럴 조짐조차도 6월 달에도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국내 기관이 좀 주식을 사서 좀 장세를 방어해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는데 국내 기관도 같이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이성호 부장께서 수급 상황 좀 체크해 주시고요. 참 이거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인데 전략도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오늘 보면은 기관들이 한 1,500억 정도 팔고 있고요.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국가지 자체가 4,4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 연기금도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한 50포인트 빠지면 좀 사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만은 전혀 사주질 않고 오히려 280억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들의 입장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지수가 오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주식을 좀 사보겠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매수에 들어가는 시점이 1,700이든 1,800이든 1,900이든 2,000이든 상관이 없다. 다만 지금 유로존 문제가 어느 정도 그 해소가 되는 기미를 보여야 해소가 돼야 거기서부터 이제 주식을 사들어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따라서 기관들 매수는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기금 더 그렇고요. 다만 외국인 매도는 좀 이제 이달 14일까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2,500억 정도 팔고 있는데 그 지수가 50포인트가 빠지고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다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본격화된 게 5월 2일부터 지난 주말까지 6월 1일까지 4조 한 50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도한 금액이 4조 한 4조 4,180억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그램 말고는 오히려 4천억 정도 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의 대부분 80% 이상은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거고 따라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면 프로그램을 좀 분석해보면 나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달 만기가 있지 않습니까? 14일 날 만기인데 그때까지는 외국인들 매도가 한 발 좀 수그러질 것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이번 선물 만기가 뭐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14일 그 8일 영업일수로 8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베이시스가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1 정도까지 그렇게 돼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물이 나왔는데 지금 8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베이시스가 백워데이션이 그렇게 깊게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합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고요. 또 최근 지난 주말에 이렇게 보면은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 정도 돼야 프로그램 매물이 쏟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자금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5, 0.6, 0.7, 0.8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가 된 거고 그 이하로 떨어져야 프로그램 매물이 본격적으로 출회가 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이너스 1 이하로 지금 벌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순매도입니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선물을 많이 팔면서 베이시스가 악화가 되고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됐는데 이게 그 5월 11일 날 21,911계약을 바닥으로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선 지금 그 상당히 많은 금액을 사고 있죠. 금액으로 9천억 정도 지금 계약으로도 거의 뭐 상당히 많이 8,000계약 이상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가 선물 쪽에서 매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또 베이시스가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베이시스는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가 나올 거고 따라서 그동안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프로그램 매매로 출회가 됐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매수가 들어올 때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쪽은 매도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요번 만기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런 거고요. 그 이후의 상황은 그때 또 가서 여러 가지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한 2주 정도는 일단 외국인들의 매물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따라서 하반 경직성도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뭐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뭐 추가로 또 급락을 한다거나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탈퇴하는 게 좀 가시화가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분명히 떨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런 상황만 오지 않는다면은 지금 오늘의 저점 정도에서 바닥을 구축하는 지난번 저점 1785 그 선인데 거기서 바닥을 구축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기관 기대와는 다르게 지금 시장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 한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또 만기일까지는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전망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